네, 이제 발제와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진행은 좌장님이신 심창욱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는 충분히 했다고 판단돼서 다시 재소개는 하지 않고요. 먼저 우리 김현미 정책연구원님께서 광주 지역 시간제 돌봄 노동자 노동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현미입니다. 제가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정책연구원으로 비전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공식 입장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여기 그 비정규직 지원센터장님께도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차례는 조사 개요, 조사 결과 요약, 결론 및 제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광주 지역에 305개의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 중인데 8시간과 5시간 10분으로 이중 구조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그 인사말에서 지부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간제와 그 전일제 간의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좀 파악하고 이후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의미는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이 조사의 대상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조사의 설계와 분석 과정에 참여하였고, 둘째, 기존의 시간제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간략한 노동 조건 실태 조사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구조적인 노동 환경과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의 사회화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것이 학교 내에서 초등 돌봄 교실로 제도화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방과 후 초등 보육교실, 방과 후 정일 돌봄 교실로 운영이 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 돌봄 교실로 명칭이 통합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초등 돌봄 교실의 왕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금 저희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이 광주시교육청에 고용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기존에 6시간 그 초등 돌봄 노동자들이 2014년에 8시간으로 바뀌었고, 그 8시간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8시간으로 추가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지만 8시간 바뀐 노동자와 구분하여서 주 15시간 미만과 또 위탁노동 이런 예전보다 더한 비정규직이 2014년 광주시 교육청 돌봄교실에 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하여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그 구조는 굉장히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그 학교 현장 교원들의 인식과 교육청의 정책 속에서 돌봄 노동은 저평가되고, 초등돌봄 교실은 전국 지역에 따라서 상이한 시간과 조건 속에서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돌봄 노동자를 고용해 왔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8시간 전일제 단일 구조를 갖춘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 5개 지역 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2개 지역이 더 추가되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전국에서 7개 지역이 8시간 전일제로 단일한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초등돌봄 교실을 보면 350일이 운영 중인데 이 중에 8시간이 전일제로 운영되고 5시간 10분은 시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운영과 고용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그 직종명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파일이 조금 죄송한데 좀 잘못돼가지고 제가 파일을 조금 다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네. 왜 이게? 그래서 지금 그 호칭과 관련해서 교육 공무직 중 유일하게 고용 형태인 시간제가 직종명에 포함되어 있고 돌봄 전담사로 호칭되는 전일제 노동자와 달리 학교 내에서 시간제 돌봄으로 불리우면서 사실은 그 호칭 속에 차별이 드러나게 되고 보조적인 업무 수행자로 규정되는 측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좀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진행할게요. 시간제 돌봄 전담사는 학생의 돌봄 및 관리, 돌봄 교실을 관리, 또 연간 월간 주간 운영 계획을 작성하고 특기적성 수업을 관리하고 또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관심 및 급식 지도 등의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돌봄 전담사와 동일한데 행정 업무가 그 시간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 상이하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방법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조사 내용도 초등 돌봄 교실에 그러니까 노동 실태뿐만 아니라 이중 구조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는 점이 좀 차별적일 것 같고 돌봄 노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 초등 돌봄 교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초등 돌봄 전담사 136명 중에서 설문조사는 117명이 참여해서 전체의 86%가 참여했고 이들은 100%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40에서 50대가 대부분이고 87%가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이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도 12.8%에 해당합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자격증을 소유해서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근무기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전체 참여자의 82.1%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용교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28.8%의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만 겸용교실에서 전일제와 달리 근무함으로써 돌봄 환경 및 노동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초등 돌봄 교실의 이중 구조, 즉 8시간 전일제와 5시간 10분 시간제가 노동 조건, 노동 안전 보고, 노동 환경에서의 중축적 차별과 배제의 사례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시간제 돌봄 교실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간제 돌봄 노동자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초등 돌봄과 초등 돌봄 노동이 분절되면서 이 돌봄 노동과 초등 돌봄 사이에 불평등이 형성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이제 좀 넘어가는 것으로 조금 이따 결론적인 부분에서 같이 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시간제 노동이 비정규직이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정규직과의 차이가 아주 커서 나쁜 일자리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의 아주 나쁜 일자리가 바로 시간제 돌봄 전담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생계가 불가능한 임금입니다. 11년 경력의 노동자 월 급여가 실수령액 기준 140만 2,830원이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급여는 평균 급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사실상 자신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결국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다른 일을 하거나 투잡이죠. 앞으로 기회가 되면 50-20% 정도가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게 시간인데요. 휴게 시간 같은 경우 5시간 10분 근무 시간 중에서 30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 돌봄과 업무 등으로 인해서 휴게 시간에 쉬지 못한다는 응답이 92%였고 그리고 사실 휴게 시간을 돌봄 교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 과연 휴게 시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실제로 쉬지 못하고 공짜 노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장입니다. 또한 병가나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대체 근무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대체 근무 인력을 교사하고는 달리 교사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대체 인력을 파견해 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만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대체할 인력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프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대체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병가나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재 문제가 있는데요. 산재가 12%에서 발생했지만 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교실 내에서 이런 산재가 발생해도 대부분이 단 7% 정도만이 산재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다 자기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아예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학교 내에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차별적인 노동 조건 그리고 차별과 배제는 노동을 분절시키게 됩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돌봄 노동자 중에서도 시간제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고 무급 휴게 시간으로 10분간 공짜 노동을 하게 되고 업무 역량과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상시적인 의사소통 과정 그리고 돌봄교실 연간계획,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운영이나 지역 돌봄기관 협의회, 돌봄교실 학생 선정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돌봄 노동 과정에서 돌봄 노동자를 소외시키게 되고 돌봄 노동 내의 불평등을 형성하고 강화시키게 됩니다. 불평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돌봄 차별과 배제,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시간제 돌봄 교실은 상대적으로 운영 시간이 적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운영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별과 배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제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돌봄 시간에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의 비품 및 환경 조성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고
이런 이유로 학교 상황을 잘 아는 학부모들 경우에는 시간제 돌봄 교실에서 전일제 돌봄 교실로 재배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안에서 어떠한 차별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제 돌봄 노동자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차이, 어떤 차별이 발생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늘봄 학교는 전일제 돌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 절벽과 교육 격차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책임 돌봄은 사회 변동과 함께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늘봄 학교를 통해서 전일제 돌봄이 첫 발을 떼는 만큼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광주 초등돌봄 교실을 정상화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은 돌봄의 질을 당연히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이직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도 상당히 강한데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자부심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전담사가 대부분 고학력자이고 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전일제를 구하지 못해서 시간제로 근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자 조건을 경험하면서 현재 전일제 근무 전환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고 업무에 있어서도 시간은 다르지만 전일제와 동일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 교실의 학생들로부터 돌봄 교사로서 존중받고 있고 또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더 좋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의무가 아닌데도 방학 기간에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거의 100%에 이른 분들이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8시간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8시간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운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을 감수하면서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광주시 교육청은 이러한 7개의 지역을 지켜보면서 시간제 돌봄 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춰서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안정적이고 평등한 돌봄을 제공하면서 돌봄 존중 학교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해소의 첫걸음으로 광주 초등돌봄교실의 전일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공공 영역인 초등학교 내에는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고용되어 있는데 교원 외의 노동에 대해서 급여짓기가 이루어지고 저평가되는 과정 속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 저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과 차별을 경험하고 이것들은 한국 사회의 노동 양극화와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여성이 다수인 학교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 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내부에서조차 노동 과정이 동일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분할되고 노동 조건이 차별이 발생하면 결국 이들 사이에도 위기화되고 연대보다는 대립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초등돌봄교실입니다. 본 조사 결과 광주 초등돌봄교실의 이중 구조로 인해서 5시간 10분 시간제 돌봄 노동자는 8시간 전일제 돌봄 노동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고 자신이 근무하는 돌봄교실에서 전일제 돌봄 노동자와 학부모, 학교 관리자들로부터 무기력하게 소외되고 돌봄교실의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시간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제 돌봄 노동자는 학교 내에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 전일제 노동자와의 중축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이 형성되며 초등돌봄 교실의 이용자인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도 불평등이 형성되지만 시간제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운영 정보의 부족으로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의 초등돌봄 교실은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영역인 만큼 설립 취지와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맞게 자유롭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쟁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광주 초등돌봄 교실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담당한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교육청의 역할을 100%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 교육청은 소통과 협력 과정을 통하여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서 소통과 연대를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권리 찾기를 위한 공동 대응이 요구됩니다.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행동은 자신들의 권리 찾기뿐 아니라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학생, 학부모 단체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 3개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이중구조 정책에 의해서 분화되었던 전일제 돌봄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연대 노력을 통해서 차별을 해소하고 돌봄교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정책적인 함의는 광주지역 초등돌봄교실 이중구조로 인해서 시간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고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이 형성되고 심화되므로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전일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저임금, 휴게 시간에 교실에서 쉬지 못하고 10분 무급 처리되는 것, 연차다 병가 사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산재가 은폐되는 것 등의 차별적이고 열악한 임금과 노동 조건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둘째는 불평등한 초등 돌봄 교실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시간제 돌봄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돌봄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 평가와 사회적 인정 속에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하고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 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미 정책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줄여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내용은 다 숙지 저희가 됐기 때문에 좋은 발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자분들께서 별도로 준비하신 내용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규 조직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이민규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2024년 7월에 광주교육청에서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가지고 늘봄학교 광주광역시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성은 광주광역시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일부를 좀 첨부를 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추진 배경이 좀 나오는데요. 학계 출산율 0.78명, 하위 한 명 한 명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절실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아래 내려와서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학생 수 급감에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비 절감과 돌봄 공백이 심각하고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방과 후 참여율은 하락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경력 단절과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리된 방과 후 돌봄 체계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데 돌봄 교실의 비효율적 운영과 인프라 부족으로 신청 제한 및 추첨 탈락자까지 발생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늘봄 학교를 도입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세부 추진 계획이 좀 나오는데요. 이 세부 추진 계획을 좀 살펴봤을 때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평가 그리고 비전에 맞는 고민과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제출했는지 약간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보시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늘봄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아침과 저녁 늘봄의 경우 수요조사 후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연계 등을 좀 해서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나 저녁 늘봄의 경우 좀 확대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좀 제출한 반면에 광주에서는 어쨌든 수요조사 이후 그것도 지원 방안이 지역 연계 등을 좀 먼저 고려하고 있는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3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에 연계되는 좀 계획이 제출되고 있는데 온마을 다봄터라고 해서 돌봄 대기자 및 저녁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돌봄 자원을 활용해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지역 연계 돌봄 20개의 기관과 저녁 돌봄 지역 연계 10개 기관 총 30개 이렇게 좀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이제 돌봄 교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좀 필요할 텐데 그 저녁 늘봄을 10개소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충분한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3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늘봄학교 운영 계획 중에 뭐 다른 교육청에서 좀 하고 있지 않으나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선택형 프로그램에 수강료를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있고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은 그 1, 2학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하는 것과 더해서 이제 선택형 프로그램까지 이제 수강료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은 좀 이후 평가 후 이어나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넘어가서 3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학생, 학부모, 수요자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 그리고 넘어가서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들이 기존 돌봄교실 운영과 대동소이한 운영 계획을 좀 제출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방학 중 초과 근무 및 위촉 인력 활용 등 다소 불안정한 인력 계획을 그대로 좀 제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41페이지 부분에는 이제 늘봄학교 지원 체계 관련해서 늘봄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늘봄 지원센터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산하에 좀 두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 산하에 늘봄 지원센터를 좀 두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광주교육청은 진흥원 쪽에 늘봄 지원센터를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서가 2개로 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이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약간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늘봄학교 인력 지원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늘봄실장의 경우에는 인기제 교육연구사 25년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고 역할의 경우에는 늘봄 지원실 업무 책임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는 늘봄 실무사에게 거의 전부 맡겨두고 있다라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임기제 늘봄 지원실장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어떤 업무가 되어 있는지 좀 부족한 빠져 있고 25년부터 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내년 계획에는 늘봄 지원실 구성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계획이 좀 제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광주교육청에서 제출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계획 같은 경우에는 광주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비해서 다소 소극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예비학부모가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부족한 점, 그리고 나날이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안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돌봄교실 인프라가 있습니다. 지역 돌봄기관 연계부터 먼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돌봄교실을 확대 발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시간 확대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시간 확대를 통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방학 중 안정적인 돌봄 교실이 운영되도록 돌봄 전담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우려가 있는데 늘봄학교 운영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책임을 가지고 광주광역시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을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민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연 현재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이며 전 미세먼지 대책 요구 모임 광주 대표로서 우리 이지연 대표님이 저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이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가 있긴 하지만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는 돌봄 교실에 아이를 보내고 싶었는데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주위에서 워낙 특히 이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이 정도 되면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돌봄 교실 어떻게 됐어요? 됐나요? 안 됐나요? 저희는 안 돼서 뭐 학원을 보내야 된다든지 뭐 지역 아동센터를 알아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부모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도 아이들이 뭐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제 학부모들 만나면 굉장히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늘봄학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돌봄학교에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뉴스에 늘봄학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이 이 돌봄 교실에 있고 그래서 이 돌봄 교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정책화되어서 교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 또한 그런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돌봄 교실이 이 전일제와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돌봄 교실의 선생님이 저희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뭐 전담사 뭐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라고 알게 되었을 때 아까 그 발표 중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이 전일제 선생님께 그 교실이 있는 반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일도 좀 놀랍긴 하지만 근데 과연 그거를 학부모님들의 어떤 이기적임이라고 비난할 수만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제로서 어떤 보조적인 느낌을 준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제로서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된단 말이죠.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전일제로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한편 타당할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지부터가 이제 저희는 궁금한 거죠. 부모로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뭔가 예산 문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부모로서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거는 선생님이 직접 그 반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선생님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차별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는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일단 모르고 있고 저는 부모들이 알았으면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물론 부모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상황이 부모들에게도 알림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알림을 받고 있거든요. 문자로 뭐 카톡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돌봄 교실에 대해서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을 제가 주위에 잘 제 주위에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했더니 놀래더라고요. 이렇다고 합니다. 시간제가 있고 전일제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그래요? 그러면 저희 아이 선생님은 어떤 걸까요? 이제 이렇게 궁금함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이를 믿고 맡기는 곳이 필요하다. 사실 그거는 이제 부모의 입장이고요. 저는 중요한 건 아이들 당사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과연 그곳에서 행복할까를 저희는 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짐짝을 믿고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생각을 할 때 특히 그 선생님과 그 저학년 아이들은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경력 10년이 넘었는데 140만 원이라뇨.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그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근무 여건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과연 그 교실 그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 정말 그 교감하는 선생님 그리고 정말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임금 자체가 굉장히 지금 너무 임금 체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또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엄마의 감정 상태가 아이에게 굉장히 빨리 전이가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저는 그 아이들과 교감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감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왜 전일제와 시간제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함을 가지고 왔고요. 어쨌거나 저는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에 온 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저출생률, 낮은 출생률 문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많은 논의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 정책 방향과 또 광주광역시의 이런 정책 방향이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메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 분과장님께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제 차례가 왔네요. 저도 사실 원고 준비를 하면서 이 토론회장에 나오기 전에 읽어봤더니 한 10분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5분 안에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간추렸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별이 아닌 존중과 함께하는 행복 돌봄 교실을 간절히 바라는 일곡초 시간제 돌봄 전담사 시멜입니다. 앞서서 이지연 학부모님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저도 많은 분들께 자칭 돌봄 소통 전문가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저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안정, 보육, 교육 이런 의미와 포함해서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전일제와 시간제의 이원적 구조화에 교실 및 학생관리, 업무 분장,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뉜 노동시간의 혼재, 감정 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 휴게시간 및 대체근무 사용, 임금 등 차별과 배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이런 문제점들과 차별 사례를 공유하면서 양질의 돌봄교실 운영과 돌봄 전담사 존중을 제안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강요받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 배제 사례로는 학교마다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은 상호 의사 소통 없이 학생 배정 및 물품 구입 및 각각의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 해결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 관리자들은 여기 교장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너희들께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느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참 많이 속상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와 또 같은 결을 하고 갖고 있는 업무 분장의 부재로 사실 컨설팅을 요청한 사례가 3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 학교에 이게 알려지면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곤란하다 해서 2사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 능에 보시면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업무 분장회에서 선생님이 간식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 회계 중 하나를 더 선택해라. 이왕이면 회계를 가져가라. 네가 이걸 받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 업무 해주지 않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업무를 받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셨다고 합니다. 자녀의 집안 문제까지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업무 분장에 너무 갈등이 악화되고 보니까 결국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는 컨설팅 과정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시간제 돌봄 전담사가 업무를 받아버렸습니다. 결국 시간제 돌봄 전담사는 업무 분장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시고 잠시 돌봄을 떠났다가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최근에. 두 번째는요. 시간제 선생님께서 교실 물품과 교육 자료비 품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전일자 선생님께서 본인 업무, 간식, 강사, 교육청 공문자로 제출, 안내장 발송 및 결과 보고 기한, 예산 관련, 협의회 관련 6개 중 앞에 언급해드린 간식 강사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되고요.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해서 총 2개 업무를 가져가라고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컨설팅으로 이어졌고요. 교육청의 컨설팅 과정 중에서도 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사에게 추가로 업무를 가져가기를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제시하셨는데 결국에는 강사 품위, 방중, 금식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업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컨설팅 완료 후에도 전일제 전담사는 방중 급식 관련 진행 업무를 빌미 삼아 시간제 돌봄 전담사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도 병원 갈 직전인데 아까 우리가
산재에 대해서 우리가 쉬쉬하고 있고 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렵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근무 시간이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나누기 때문에 추가된 노동 시간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일찍 오는 저희의 근무 시간과 두 교실이든 뭐 네 교실이든 근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내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돌봄교실에 빨리 오고 싶어 해서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내 근무 시간이 아닌 20-30분 앞당긴 시간으로 근무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기다리다가 충분히 안내를 했고 이 시간에 와야 된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선생님을 보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일찍 와서 기다리던 중 복도에서 넘어져서 꿰매는 그런 상처가 나서 꿰매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상 교장 선생님께서는 또 죄송합니다. 또 뭐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가 원래 약속한 시간에만 오게 해달라라는 말씀하셨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안 하셨고요. 결국 학부모의 질타를 받고 감당하며 응대를 해야 되는 것도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많이 이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는 와중에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간추리면서 진짜 화가 나고 뭐 눈물이 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초과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선생님이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대로 2안 3안 중에 프로그램 대체 선생님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와중에 그 과정을 모르시는 미리 안내를 드리셨지만 학부모께서는 인지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간혹 가서. 그래서 나중에 학생이 일주일 입원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시간제 선생님이 근무를 하지 않으시고 프로그램 강사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강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 아이는 아픈데 내 아이는 누가 돌봐줄 것이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 상황을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서 왜 전일제와 시간제가 이렇게 근무 시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왜 서로 공통적으로 하지를 않느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신문고에도 글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봄교실의 환경은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또 돌봄 전담사 책임하에 학생 관리 상황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됩니다. 방학 기간에는 초단시간 대체교사나 프로그램 강사를 고용하여서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제 돌봄 학생들은 전일제 학생들과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초과 근무를 12시간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를 못하게 하는 관리자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 사례입니다.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돌봄 교실 자체가 한 교실에서 4교실까지 여러 교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3학급이 있는 학생 돌봄 교실은 또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돌봄 교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도 해야 되지만은 숫자에 연연하시더라고요. 돌봄 교실 안에 최소한 15명 있어야 된다. 20명은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숫자의 의미가 저는 무엇을 주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아이가 원하면 돌봐줘야 된다는 게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3학급 이상인 학교에서는 방학 기간 하루에 3명의 시간제 돌봄 전담사가 번갈아가며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에서 안정적인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아야 될 아동들이 불안정한 운영 속에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전담사 역시 제한적인 시간만 근무를 함으로써 돌봄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생들이 울고불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답니다. 제발 선생님이 근무해 주세요. 저희와 같이 있어 주세요. 저도 이런 상황에 놓인 적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있고 또 아까 현미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우리가 휴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이거는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휴게 시간 및 공간을 사용할 수 없고 휴게 시간 또한 20분 유급과 10분 무급으로 분리되어서 5시간이 아닌 5시간 10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인력 확보 부족으로 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제가 직종교섭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뭐 협의를 통해서 뭐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현장에서도 그 과장님께서는 진흥원 과장님께서는 퇴직 교원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퇴직 교원보다는 시간제를 경험하신 퇴직 돌봄 전담사가 더 적당하리라고 봅니다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전담사는 업무의 특성상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관리와 상담 속에서 감정을 조절해야 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최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사용항 속에서 돌봄 전담사의 정신적 부담감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에는 사례가 언급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발언에서 늘봄학교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국가 돌봄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요. 늘봄학교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되며 두 번째로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돌봄 교사의 안정된 일자리 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 책임 주도하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돌봄 교실 환경뿐만 아니라 돌봄 교실의 운영 주체인 돌봄 전담사들이 각 교실에서 행정 업무와 학생 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8시간 운영 및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교육청은 노동조합 및 돌봄 전담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통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며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행복 돌봄 교실을 위한 협의 체계 TF팀을 말씀드립니다. 구성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바람입니다. 본 토론회가 돌봄 전담사들의 자존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 교실 학생과 학부모의 조력가, 상담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장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교육청이 시간제 돌봄 전담사에 대한 차별과 배제 정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청 앞에서 선전전 및 파업 여타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극단적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광주시 교육청은 제발 8시간으로 전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심혜리 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례가 우리 심혜리 분과장님 사례가 아닌 걸로 이렇게 아니, 제 사례가 되게 많이 있는데 다 이건 또 하면은 10분 논란이 있을 수 넘습니다. 있으니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본론이 아니죠.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 준비를 좀 했습니다. 노동자를 시간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타임, 그러니까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으로 풀타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동정에서 예를 들어서 5시간 한 다음에 이게 전일제입니다. 전부가 다 5시간 하고 있다면. 근데 그 중에서 4시간 하는 사람, 2시간 하는 사람, 이분들이 단시간 노동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초단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간제 돌봄 이 내용은 8시간에 짧은 단시간, 5시간 10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한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역별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에 이 풀타임 기준이 3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고 35시간 미만이 단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노동계에서 좀 바꿔야 될, 왜냐하면 주 40시간이지 않습니까? 왜 35시간이 됐는지 저도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단시간 같은 경우는 흔히들 좀 알고 있다시피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가 되고 있는 그런 노동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없습니다. 퇴직금 없고 연차 휴가 없고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거나 또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근속이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 가입하게 됩니다. 그 미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초단시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정규직 규모를 보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 경제활동 부가조사 이런 것을 재가공해서 분석해낸 자료를 보면은요, 임금 노동자 2,195만 4천 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906만 명, 41.3%입니다. 기간제는 481만 명이고 두 번째 시간제가 387만 명입니다. 17.6%.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시간제가 20년 전 6%에서 최근 17%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제라고 또 단시간, 초단시간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결론은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로조건이랄지 임금이 낮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민 선생님이 나쁜 일자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비정규직센터에서도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비정규직이 시간제다. 이렇게 규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비정규직 규모는 대체적으로 오늘 자리에 여성이 대다수인 것처럼 여성이 273만 1000명으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한 60% 가까이가 여성 노동자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에서도 더 많은 규모가 시간제에 몰려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30에서 54세가 109만 5천 명.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좀 안 계시는데 60세 이상 노인 노동의 절대 다수가 또 속해 있죠.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 규모 또 특히 그 시간제로 일하고 계시는 노인 여성 노동자들의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사업체 규모 146만 1000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좀 집중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비정규직의 노동 실태를 보면 월 평균 임금이 107만 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5시간 10분으로 해서 약간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 평균 정규직 대비 28.9% 수준이고요. 전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전체 아까 2,200만 명의 비율로 보게 되면 53.7% 수준입니다. 임금 수준이. 그리고 주당 노동 시간은 19.8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짧은 노동 시간이기 때문에 임금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은 12,545원인데 좀 전에 김영희 쌤한테 잠깐 체크해봤더니 최저임금 수준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주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이 20% 플러스입니다. 근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 이 생활임금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의 거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주시에서도 생활임금 관련해서 이런 국비사업을 생활임금 적용하는 내용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강간무소식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이 사이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게 하면. 그 다음에 사회보험 가입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퇴직금, 상여금, 그 시간제 비정규직이 겨우 10에서 20% 정도 보장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면 쭉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일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근본적으로 어떤 생계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은 대안이 좀 수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조합 조직률을 좀 봤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 찾기는 노동자 위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결성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이 1.2%입니다.
이 노동조합 전체 임금 노동자의 조직률은 14%, 13%인데 1.2%입니다. 거의 뭐 노동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3,4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마다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임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돌봄 과정 쭉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고, 결론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8시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누구 머리에서 이런 고용 방식이 나와 있는지 지금도 좀 뭐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유의 피존기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정확히 8시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렇지 않은 노동시간, 이게 자본가들 머리에 뭐 세계 넓고 할 일이 많다겠잖아요. 이 임금 이걸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뜯어갈 건지, 이건 날밤을 새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유의 방식이 왜 나와야 되고, 또 이런 공공 부분에서 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야 되는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 그리고 일단 어쨌든 노동조합 조직률도 말씀 좀 드렸다시피 우리들만 주구장창 내 권리만 찾지 마시고 주변의 시간제 다른 피정규 노동자들 이런 것들 돌보는데도 좀 앞장서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왜 왔는가 솔직히 또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위에서 이거 떠들 일인가? 노동조합에서 교육청 교육감님 교육부하고 협상을 통해 갖고 풀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를 왜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바쁘신 우리 의원님 이렇게 하고 계신가? 솔직히 또 그런 마음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껴 있어서 뭐 그런 뭐 조건 뭐 제가 그냥 웃자고 좀 들었던 이야기가, 어쨌든 협상, 노사 협상이면 답이 나온 거고, 노동조합 뭐 옛날 같이 뭐 무슨 체제를 존복하고 뭐 정부는 바꿀 때는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주구장창 내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노동조합이 오히려 더 룰을 지켜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앞장서서 해주는 이런 경향들도 많기 때문에 교육청이고 관계기관이고 누구든 간에 노동조합하고 머리 맞대고 해법을 좀 찾으면 더 좋은 방안이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야기는 공공 영역이지 않습니까? 다 이제 쭉 이야기하고 계시다시피 이 국가적인 재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재난을 해결하고 그 돌봄이라는 이런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또 그런 돌봄이 제대로 되어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국가적 재난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정찬호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과 이야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강태구 교장 선생님 토론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효동초등학교 교장 강태구입니다. 지금 이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은 이제 17년, 18년, 19년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다시 이렇게 이제 방과후, 늘봄, 뭐 돌봄, 약간 그러니까 돌봄을 전담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그 자리에서 이제 고민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제 알았던 또 학교장이다 보니까 또 교육청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저희 김현미 발제자님께서 어느 순간 오시더니 발제자가 접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네. 근데 선생님께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저는 이 토론하는 문화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뭔가를 해소하는 그 절차상에 있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그것이 또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이제 제한된 조건 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그냥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우리 선생님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토론자 입장으로 저는 이제 학교의 대표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걸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장으로 올해 3월 1일자로 가가지고 제가 저의 하루 루틴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뭐 하고 살았지 하고 싹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규모 학교다 보니까 지금 이 늘봄학교 정책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 대규모 학교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고 공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당장 올해 1학년인데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공간 확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뭐 시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소하면서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놓듯이 거의 한 60-70%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한 1, 2월까지는 저의 모든 고민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학기 때는 실은 이제 학급 내에서 그 뭐 전년도 이제 학생들 중에서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의 수업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뭐 학생 면담, 학부모님 면담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2학기 때는 거의 지원을 이제 못 하고 있더라고요. 돌봄은 이제 그 모두의 과제입니다. 예전에는 뭐 아까 누가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안에서 왜 우리 이런 돌봄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이제 돌봄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뭐 여러분들이 함께 그 주인공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20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방과후 학교 돌봄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이제 학교를 왜 돌봄이 이제 왜 학교를 받냐면 실은 돌봄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때 이미 그런 구조가 됐었던 공간이 이제 학교가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이제 긴급하고 시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지자체라든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그런 시스템이 점점점 갖춰져서 이제 아이들이 여러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안에 돌봄을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교육 노하우고 또 여러분들도 이 얼마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습니까? 그래서 학교 안에 돌봄이 좋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시선들이 학교로 이제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은 학교 그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지자체에서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돌봄도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어야 됐고 꼭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아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를 특기적성을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실은 이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좀 약하지 않았나, 좀 투자가 더디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전체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늘봄학교라는 국가의 정책도 갑자기 이제 뭐 학교라든지 어떤 사회 현안을 이렇게 그 같이 고민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갑자기 이제 학교만 바라보고 이제 이 정책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실은 이제 큰 우리 지도를 펴놓고 아이들이 어디에서 생활하는지를 보면 실은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실은 그 사이 모든 공간들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다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이 국가 돌봄이다라고 이제 정책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돌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는 학교는 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돼 있어서 그럼 무엇과 연결이 돼 있었고 어느 부분이 약화되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은 이제 저희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지금 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전문가 학자들이 뭐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생태 환경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의 불확실성을 아이들이
이겨나갈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해서 뭐 학교 자유 시간이라든지 학교 안에서 이제 교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은 이제 교원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학생 수가 감소를 하는데 학급당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교원 수를 계속 줄였거든요. 근데 실은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의 어른이 되면 현재 그 전보다 전에 있던 사람들은 보다는 더 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국가에서 고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에 투입된 늘봄학교로 투입된 인원은 거의 한 8,000명 가까이 이렇게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환경입니다. 저희 이제 대규모 학교이고 그다음에 이제 AI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런 실을 이제 만들었는데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일반 교실로 쓰면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과학실도 과학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생각을 위해서. 근데 학급당 인원수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실 하나에 오전에면 20시간인데 학급 수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이 안 돼서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돌봄 교실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교실은 비워놓고 나머지로 이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대적인 그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 이제 교육이 어떻게 할지, 실은 이제 이런 AI 교육이 들어가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교육 방식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면 뭘 만들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렇게 하려면 실은 그 TF팀 만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TF팀 회의 5번 중에 1번 들어갔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다른 거 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돌봄은 이제 학교는 아이들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보살피는 공간입니다. 즉 돌봄은 오후에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한 수업에서 시작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제 돌봄을 학교에서만 하는데, 이게 지금 분명히 이제 전문가들도 알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없나 이런 정말 안타까운 위기감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그 정책을 펼칠 때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 실은 이제 이 5시간 시간제 선생님들의 고민을 예전부터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 그냥 한 곳에 정말 아까 그 정찬우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효과성을 위한 정책을 학교로 몰아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은 건강한 일자리를 계획을 하고 국가가 지자체와 학교 이런 걸 다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국가는 모든 공간에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이제 저희 학교에서 600명 정도 학생이 그 방과후라든지 돌봄에서 하고 있고, 옆에서 5개의 지역아동센터, 3개의 다학교 돌봄에서 2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는 그거를 다 이쪽으로 학교로 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치로 봤을 때 지역에서 한 150을 더 한다면 학교도 600, 지역에서 400 하면 모든 아이들이 조금 공감을 이제 돌봄을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정책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고민들은 항상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학교장으로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그런 그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 공감하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태구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종합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관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오주봉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정책의 어떤 수행의 가장 중심자로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광주 돌봄 정책에 대한 전반을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늘봄학교 정책을 교육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광주가 재구성해서 현장에 안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또 이민규 국장님이 세세하게 안내해 주신 것도 저희들은 앞으로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타시도 교육청 일부는 늘봄학교를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광주하고 다르게 상당한 제도 개선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정비하는 것 등이 우리보다는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업무 개시 방침에 따라서 금년 2학기 때 전체 초등학교 이제 늘봄학교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광주교육청의 돌봄교실 사업 추진 경과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광주 돌봄교실이 어떻게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늘봄학교 도입에 따라서 그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 금년 2학기 때 전체 학교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문화예술 35%, 체육 28%, 창의과학 18%, 사회정서 16%, 기후환경, 기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방과 후에 학교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을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진로를 설정하고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도 우리가 오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보시면 초등 돌봄 관련 정책 방향이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이 이렇게 정부 부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학부모의 돌봄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흥미나 요구를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돌봄을 교육부가, 교육청이, 학교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6쪽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초등 돌봄 전담사 근무 형태는 각 시도별로 매우 상이하죠. 오늘 여기 와서 토론해 보니까 벌써 또 확대가 되었네요. 몇 개 교육청이. 그런데 서울, 부산, 대구, 세종 등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 만족을 위해 전일제 외에 주 15시간 미만, 19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이렇게 34시간 미만 등 다양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6쪽 하단에 보면 라의 초등 돌봄교실 정책 방향 제안을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3년도에 연구를 했습니다. 지역 기반 광주 초등 돌봄교실 운영 방안 탐색을 주제로 했는데, 첫째는 유연한 돌봄이 돼야 된다. 돌봄 기관은 학생들을 장시간 머물게 하는 정주형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형, 허브형 방식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해줬고요. 그다음 7쪽에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돌봄 정책을 수립하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동일 돌봄 체계, 거기에서는 아마도 야간 돌봄도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돌봄도 연구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을 다봄토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돌봄이 돼야 된다. 예. 마을마다 예를 들면 효동초등학교는 효동초 거점 돌봄센터가 있어서 그 인근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학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은 문화적인 혜택이 높은 학교는, 유리한 학교는 또 이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이제 지난해 4월 1일자 지역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현황입니다. 저가동센터는 2,461명이 1, 2학년이,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1, 2학년이 252명이, 청소년 방과학교 아카데미에는 주로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죠. 그런데 이제 2024학년도 초등 돌봄교실 학생 이용 현황은 6,085명입니다. 그다음 4번 돌봄 공간은 학교, 돌봄 운영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 돌봄 유형 다양화를 위해 학교 여건 상황에 맞게 자율권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는데 오늘의 토론이 매우 의미 깊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가운데 이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주역으로서 자존감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관련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쪽, 학령 인구 감소 및 다양한 고용 형태의 전환이 시작된 시점에 학부모님의 수요를 철저하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지연 학부모님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부모님들 수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해서 경직되었다라고 교육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돌봄교실 운영의 그 문제점을 진단해 놓은 것이 1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제시해 놓은 거. 경직된 돌봄교실이 아닌 유연한 돌봄교실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그랬는데, 광주교육청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초등학생 학생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4년에 7만 8천 명에서 5년 뒤에 5만 4천 명으로 약 2만 4천 명이 줄게 됩니다. 학급 수도 20명 1학급으로 하면 2만 4천 명이면 몇 학급이 줄게 된가요? 꽤 많이 줄어들죠. 3,946개에서 3,341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교원 정원은 최근 3년 동안 98명에서 110명으로 매년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돌봄 교실 수요에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또 남아 있을 것인가. 아까 숫자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주봉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한 분의 발제자와 6분의 패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의 위치와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고견은 반드시 우리 시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토론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분은 다음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누가 마이크를 먼저 아니 다 뒤에 들으셔야 되니까 뒤에는 잘 안 들립니다.
저 광주 제석초 장미영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하는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한 일부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늘 많이 들은 질문이시겠지만 같은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직접 듣고 싶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과 후 돌봄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학교 내에서 운영 중인 초등 돌봄 교실 만족도가 학부모님들이 가장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교실에서 근무하는 저희 돌봄 전담사들은 매년 임금 협상이 진행되는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근속수당 8분의 5를 받다 보니까 거의 체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 제자리인 급여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소중한 아이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이 소중한 아이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똑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교실 일은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뭐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 없이 전일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혹시 그 아까 감소 때문에 줄어든다면 제 생각에 퇴직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자동으로 그런 거는 줄일 수 있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전일제 전환이 어렵다고 광주교육청은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 주체인 저희들의 어떤 입장도 있지만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심예리 대표님부터 해서 관련 과하고 이 부분 얼마나 많이 그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네. 얼마 전에 한 직종교섭 전에도 제가 사실은 지역협력 과장이나 이제 오주봉 과장님이 오시기 직전 장경환 사무관님과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2021년도에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그 부서 간 그 다음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전혀 인수인계 된 바도 없고 그리고 그 분들도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직종교섭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그리고 두 개로 나눠지면서 서로 저는 소통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아침에 두 연계기관이 소통을 안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아마 선생님도 그 부분이 계속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각각 기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전달받은 바가 없다.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토론을 계기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직종 전환에 대한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꽤 오랜 시간 중장기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많은 예산이 사실은 수반되진 않는데 이게 이제 그 교육청에서 입장을 저도 이제 많이 질했었지만 아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학생 수가 줄고 그다음에 그런 인구가 학령인구가 주는데 그 현재 선생님도 나중에 보면 넘쳐날 것 같은데 이 돌봄교사까지 책임지는 게 과연 현재적으로는 얼마나 필요성이 있나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진 않은 것 같고 이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교육청은 필요는 한다 공감하시는데 계속 예산 핑계를 대니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심혜리 부모님 말씀하신 듯이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가셔요. 인사에도 있어가지고 그럼 다시 원점에서 다시 얘기를 맞아요. 하신다고 계속 우리 연결이 안 돼요.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논의 있게 앞으로는 뭐 이제 당장 가시진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좀 많은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계십시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 자리에 끝까지 지금 계시는 우리 최 선생님하고도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교육 가족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좀 네, 적극적으로. 예, 네. 적극적으로 네.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단어가 추진하도록 나왔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자, 마이크를 바꾸고 하시면 혹시 누군지 얘기해 주시면. 네, 장산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금숙입니다.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고민해 보시겠다고 이제 저희에게 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면담을 하고 협의회를 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심창욱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만큼 어느 정도 토론회에 대한 결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거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말로 저희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이 전일 전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발등에 가장 심각한 거는 방학 중 운영 시간이거든요. 저희 근무 시간은 5시간인데 방학 중에는 돌봄 운영 시간을 8시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8시 반부터 5시까지는 학교에서 보육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시간제가 5시간 근무기 때문에 3시간 반이 부족해요. 초과를 최대한 많이 한다고 해서 2시간 20분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이 1시간이 넘는 아이들은 그냥 복도에서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등시킨 거는 겨울방학중만이라도 근무 시간을 당장 정말 8시간 근무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8년이 넘게 직영이 된 지 8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다, 논의해 보겠다, 우리가 고민 중이다. 우리도 그 생각은 그것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지금 8년째 이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시간을 당장 늘려달라고 저희는 요구하지만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 필요성이 좀 절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서로 지금 핑퐁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 이게 시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논의를 하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계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가 적정 시간인지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교육청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희 주최측 교육공부직 광주 지부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딱 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토론회가 당장 뭘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 가부를 무조건 달라가면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행동하시겠다 하시고, 사실 또 아쉬운 부분은 당장 올해 겨울 관련해서는 아마 예산이 지금 본 예산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본 예산에 올라온 게 없어서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우선은 우리 박금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협의체 구성이 조금 우선적으로 좀 됐으면 그 다음에 사실 단계 제가 이 토론회 준비할 때도 우리 김현민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토론회 한번 함으로써 어떤 게 해결이 되진 않는다. 근데 이게 공론화되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할수록 아마 이게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장 이 토론회 한 번으로 어떤 것을 만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 저도 이게 조금 공감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만나달라고 하면 사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방침도 있을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아마 답변하기 어려우면 주기적으로 이 협의체 구성된다 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이런 약속도 할 수 있고 또 그 약속에 대한 또 의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협의체가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저도 잘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혹시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협의체가 있었는가요?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아까 제가 언급한 21년도에 직종교섭부에 네. 돌봄 시간에 적정 근무 시간 확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문구를 남겨두고 협의를 약간의 협의체 구성은 하진 않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그게
그 운영 아니 뭐죠? 교육청의 인사팀들이 바뀌면서 그게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토론에서 거기서도 이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처럼 좀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의원님께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예. 그 뭐 오주봉 과장님이 아니라 직함으로 이제 만나는 자리에 그 협의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협의체가 좀 계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 다 추가 질의.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고실초등학교 시간제 돌봄 이문아입니다. 최근 광주시 교육청에서 8시간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에 대해서 12만 원 수당 지급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8시간과 5시간 노동자의 차별을 확대하고 우리 시간제 돌봄 전담사의 가슴을 찢어놓는 정책입니다.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즉각 폐기하시고 시간제를 전일제로 전환해 시간제 선생님들이 차별과 배제 없이 돌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장경화 사무관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방과학교 담당 장경화 사무관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은 이제 저 9월 1일자 오셨고 저는 1월 1일자로 늘봄학교 출발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도 잘 이해하고 이 돌봄교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일제 전담자 선생님들이 이제 앞에 집회하신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요구는 하셨습니다. 요구는 아까 그 말씀처럼 인류용 요구나 행정 수당에 관한 요구는 이제 꾸준히 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 17일 시도가 단체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나 수당 부분은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그 연계해서 뭐 수당 지급은 합의한 바는 없다고 하셨는데 수당 지급이 아닌 그에 상응한 뭐 어떤 보상이나 그런 관련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것 또한 알겠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네.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분들도 사실 똑같이 이제 네. 직장인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네. 네. 아니 제가 같은 궁금해서 똑같은 직장인입니다. 물어본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답변 사항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에 따라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특히 뭐 거짓말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그래서 이제 됩니다. 그런 협의체가 되면 아마 그때 네. 아마 서로 좀 유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참고가 있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추가 질의는 충분히 아마 됐던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어서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 하는데 질의응답은 네, 좋은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제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에서 거론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한 번쯤은 서로 상대방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